30년 전 사업을 위해 떠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대성공을 거둔 상태였죠. 돈으로 다 보상해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30년간 버려진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하는데, 과연 돈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시태그 제1장 평범한 일상의 균열. 2024년 10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에 자리한 영인의 밥상은 오늘도 따뜻한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박영희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 68빈 영희 할머니는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째였어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 자체가 되어버린 소중한 공간이었죠. 아이고 머리요. 더 드실까요? 영희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구부정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30년 전 남편이 떠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터득한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영희 할머니는 빈 테이블을 닦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딸 지은이가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가 얼마나 뿌듯했던지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엄마, 오늘 일찍 끝나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막내딸 지은이었어요. 28살인 지은이는 근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163cm 정도 되는 지은이는 어머니를 닮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어머, 지은아. 일 끝났어? 네, 오늘은 일찍 마쳤어요. 형은 언제 와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어. 요즘 바쁘다더라. 30살인 큰아들 민준이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178cm로 듬직한 체격에 책임감 넘치는 성격이었죠.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온 그는 지금도 어머니와 동생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형도 승진했고, 저도 일이 안정됐고. 그러게 말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로 떠난 남편. 태준이 이후 겪었던 고난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후 극빈 속에서도 두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 이야기는 왜 안 해요? 저나 형이나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 지은이의 질문에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왔지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냥 옛날 일이야.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돌린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168cm 정도로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인상적이었죠. 남자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영희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영희야.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와 그 남자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엄마, 저분이 누구세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그 남자, 바로 남편 김태준이었으니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영희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모습에 온갖 감정이 밀려왔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거부감이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지은이는 어머니의 극렬한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격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지은아, 위로 올라가 있어. 엄마가 처리할게. 하지만 지은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김태주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의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이 그가 없던 시간 동안 겪었을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사람이 혹시 아버지세요? 지은이의 떨리는 질문에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지은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 안 돼요. 지은이한테 말 걸지 마세요. 영희 할머니가 딸을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아이들만은 상처받지 않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었어요. 그는 식당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울고 계세요? 민준은 어머니의 붉어진 눈을 보고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그의 시선이 낯선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178cm의 듬직한 키의 어깨를 쭉 편 민준의 모습에서는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분이 누구시죠? 김태주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닮았던 아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책임감 있고 의젓한 모습에서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나야. 아빠다. 아빠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과 눈앞의 남자가 겹쳐졌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겪었던 가난과 어머니의 눈물,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던 가장의 무게가 모두 되살아났거든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아빠라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태주는 아들의 적의 어린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뭐예요? 이제 와서 가족 행세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김태주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족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낯선 여자,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내 가족이야. 러시아에서 만난.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벽에 기댔어요. 민준과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나와 결혼했어. 아들 2이 있고. 이제 25, 23이야. 결혼이요?
우리 엄마랑 이혼도 안 했으면서요?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아버지에게 다가섰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김태주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은행 잔고 증명서들이었어요. 내가 러시아에서 목재 사업으로 성공했어. 이제 모든 걸 보상해주고 싶어. 보상이요? 영희 할머니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굶어가면서 살 때는 어디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을 때는?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을 때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뭐예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김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는 러시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성공도 거뒀으며 행복하기도 했거든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준아, 제발. 아니에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김태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져만 갔습니다. 김태준이 떠난 후 식당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준과 지은이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민주는 아버지가 놓고 간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아버지만 기다렸던 자신들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아버지가 맞아요? 지은이의 질문에 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아버지야. 그럼 정말 3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2살, 민준이가 4살 때 떠났지. 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을 꺼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왔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지. 1년, 2년.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 전화도 안 받고 편지도 답장이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소도 가짜였더라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엄마가 밤마다 울던 소리,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를 찾던 모습, 그리고 점점 야위어 가던 엄마의 얼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 영희 할머니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기억할 거야. 4살이었으니까. 민준은 기억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연탄값이 없어서 방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남의 가게 일을 도우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민준이 울먹이며 말하면 영희 할머니는 라면 하나를 끓여서 세 식구가 나눠 먹곤 했어요. 민준은 동생과 엄마가 먼저 먹도록 하고 자신은 국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형, 정말 그랬어요? 지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응. 너는 아직 아기였으니까 모를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몰래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 매일 밤 울었어.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언제 올까 하셨지. 영희 할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거든요. 민준이 너는 7살인데도 동생 챙기느라 고생했지. 내가 일 나가면 지은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엄마가 더 힘드셨잖아요.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고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안 버리고 키워주셨잖아요. 아버지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 말에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아이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너희들 고생시켰어. 엄마가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아버지죠. 지은이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자서 우리 키우시느라. 민준도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 과로로. 그래? 응. 지은이 너 5살 때였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영양실조라고 했어. 영희 할머니는 그 일을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쓰러질 수 없다고 버텨왔는데 몸이 한계에 달해 있었던 거죠. 그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 엄마마저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부탁했어. 엄마 살려달라고. 형.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다행히 엄마가 깨어나셨지만 그 이후로는 내가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13살짜리가 응. 용돈 벌어서 엄마 약값에 보태드리고 싶었어.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새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지. 민준의 차가운 대답에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나타나서 보상해준다고. 웃기는 소리야. 민준은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 아버지였어.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 밖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준이 아직 떠나지 않고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그를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틀 후 김태준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주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지은이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형, 한 번은 들어보자. 정확히 뭘 원하는지. 들을 필요 없어. 30년 동안 우리를 버렸는데. 그래도 아버지잖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민준과 지은이만 호텔로 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끝까지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롯데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김태준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는 그의 모습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왔구나. 김태준은 일어서서 반갑게 인사했지만 두 남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말씀 간단히 해주세요. 저희 시간 없거든요. 민준이 냉랭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이도 옆에 앉았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태준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사업체 소개서와 재산 목록,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생활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줘.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에 갔을 때는 정말 사업만 생각했어. 목재 수입업으로 대박을 내서 너희들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데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 사기도 당하고 돈도 다 잃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던 거야. 민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락을 못했다고요? 전화 한 통화, 편지 한 장 못 보낼 정도로요? 그때는 정말 변명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김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3년째 되던 해에 이리나를 만났어.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금발의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이었어요. 목재 수출업체에서 통역일을 하는 여자였어. 나를 많이 도와줬지. 도와줬다고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지은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태주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간단하잖아요.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민준의 직설적인 말에 김태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이리나와 함께 있으면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 그녀의 인맥으로 큰 계약들을 따낼 수 있었고, 김태주는 사업체 소개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TK 목재그룹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고, 연매출이 수십억 루블에 달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지금은 러시아 현지에서 상당히 큰 목재업체가 됐어. 직원만 200명이 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성공한 만큼. 김태주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은행 예금 증명서였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 시가 15억 정도 되는. 너희 엄마 명의로 해뒀어. 저희가 달라고 했나요? 민준이 차갑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이 통장에는 5억이 들어있어. 지금까지 못 보내준 생활비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못 보내준 생활비요? 지은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르세요. 절대 모르실 거예요. 민준이 일어서려 했지만 김태준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잠깐만. 아직 할 말이 있어. 김태준은 러시아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이게 이리나야. 지금 45살이고. 사진 속의 이리나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김태준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이게 첫째 아들 알렉산드르, 25살이야. 모스크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 그리고 이게 둘째 미하일, 23이야. 음악을 하고 있어. 두 아들 모두 잘생기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랐겠네요. 지은이의 쓸쓸한 말에 김태주는 찔렸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뭐예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시려고요? 민준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그 러시아 아들들은 대학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는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했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우리 학비 댔어요. 아버지 도움 하나 없이. 김태주는 아들의 분노에 압도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뭐예요? 지은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해. 뭐라고요? 이리나와 헤어지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두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러시아 아들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걔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 수 있어. 이리나가 키울 거고. 그럼 또 버리시는 거네요. 러시아 가족을. 민준의 냉소에 김태주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번에는 진심이야. 진심이요?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은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잘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지도 마세요. 러시아 가족들이 더 필요할 거예요. 민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버지한테 실망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는 기대도 안 해요.
애들아, 제발. 하지만 두 남매는 이미 커피숍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혼자 남겨진 채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30년간 쌓아온 성공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민준과 지은이의 표정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지만 지은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해요. 지은이의 말에 영희 할머니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러시아 가족과 헤어지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겠대요. 또 거짓말이겠지.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엄마.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정말로 돌아온다면 엄마. 민준이 크게 소리쳤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그래? 아버지 편을 들 거야?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줘봐도 되지 않을까?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기회를 줘. 30년 동안 기회가 없었어. 전화 한 통화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빴어. 형, 나도 화가 나.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살면 뭐가 달라져? 계속 상처만 골물 뿐이잖아. 지은이의 말에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엄마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제일 많이 상처받으셨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희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어떤 마음이세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해. 지금도. 엄마.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밤에 잠 못 이루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울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도 엄마, 그 사람은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했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혼이에요. 범죄자예요. 알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성으로는 민준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남편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준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가세요. 민준이 즉시 일어서며 막아섰어요. 이미 할 말 다 했잖아요. 민준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러시아에 아들 둘이 있잖아요. 김태준은 가슴이 찔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거야. 이리나한테 이별을 고했어. 뭐라고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헤어지셨어요? 김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이리나와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이별을 고하는 메시지 같았어요. 믿어달라. 이번에는 정말로 너희들과 새로 시작하고 싶어. 갑자기 왜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러시아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진짜 가족을 버렸구나. 돈과 성공이 뭐가 중요해?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잖아. 30년 만에 깨달으신 거예요? 민준이 비꼬았지만 김태준은 진지했어요. 그래, 늦었어.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김태준은 영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살자. 당신 지금 70세시예요. 나도 68이고.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잖아. 이제라도 함께 해야지. 영희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그리워했던 말들이었거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민준아,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때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형,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결정하셔야 할 일이야. 지은아, 너까지 그래? 난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민주는 어이가 없었어요. 행복하다고? 또 배신당할 텐데? 그건 아무도 몰라. 알아. 뻔해. 가족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는 절대 반대, 지은이는 조건부 찬성, 영희 할머니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김태준이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 한 달 동안 내가 진심인지 확인해봐. 한 달이요? 그래. 한 달 동안 매일 여기 와서 일을 도울게. 그리고 러시아 사업도 정리하고. 안 돼요. 민준이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영희 할머니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엄마 설마. 한 달이라. 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 사이로 젊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정말 이번엔 다를까? 다를 거야. 약속해. 김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희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과연 영희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30년간 기다려온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말대로 단호하게 거절할까요?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든 이의 시선이 영희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달. 그래. 영희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설마. 한 달만 지켜볼게. 정말 달라졌는지. 엄마. 민준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영희 할머니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마음 좀 이해해줘.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상처받으실 거라고요. 하지만 지은이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엄마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태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영희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해. 첫째, 한 달 동안 러시아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어. 정말 우리를 선택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 알았어. 둘째,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식당 일도 내 생활도. 그냥 지켜보기만 해. 그것도 알겠어. 셋째, 한 달 후에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깨끗하게 포기해.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김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민주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이가 뒤따라 나갔어요. 형, 너무 화내지 마. 화내지 말라고. 엄마가 또 상처받으실 텐데. 그래도 엄마 선택이잖아. 선택이라고. 속고 있는 거지. 민주는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어. 아버지가 잘 될 거라고 연락할 거라고 믿었다가 배신당했잖아.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한편 식당 안에서는 김태준과 영희 할머니가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영희야, 말하지 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영희 할머니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볼 거야.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예전 그대로인지. 그날부터 김태준은 매일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아침 일찍 와서 식당 청소를 하고 장보기를 도왔어요. 영희 할머니는 차갑게 대했지만 그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새로 오신 분이에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네, 잠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러시아에서 온 전화를 모두 거절했어요. 이리나가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러시아 가족과 연락 안 하는 거야? 응. 약속했잖아.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겉으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주나 의심만 하지 말고. 엄마는 너무 순진하세요. 3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영희 할머니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네. 영희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아니야, 그냥. 영희 할머니도 모르게 김태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동양인이지만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태준 씨 계신가요? 네. 누구신데요? 영희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알렉산드르입니다. 김태준 씨의 아들이에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알렉산드르? 내가 왜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당장 돌아오셔야 해요. 뭐라고? 가난 말기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김태준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영희 할머니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에 있어도 김태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러시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결정하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만 찾고 있어요. 알렉산드르의 간절한 말에 김태준은 갈등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이리나의 병. 영희야, 나는. 가세요. 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가세요.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세요. 하지만 우리 약속은 이미 깨진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러시아 가족이 있는 한.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야.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당신에게는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김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30년 전에도 사업이 더 중요했고 지금도 이리나가 더 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빨리 결정하세요. 알렉산드르가 재촉했습니다. 김태준은 영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포기가 가득했어요. 미안해, 영희야. 가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고. 김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뒤따랐어요. 문이 닫힌 후 영희 할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가버렸네요. 응. 제가 말했잖아요. 또 이럴 거라고.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김태준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식당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희 할머니는 고개만 저었어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지은아,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지은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거든요. 민주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정작 현실이 되니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형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 민주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김태준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영희야, 왜 또 왔어요? 영희 할머니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이리나는 어떻게 됐어요? 많이 아프다며. 죽었어. 김태준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마지막에 내 이름만 부르다가.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한국 가족한테 돌아가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영희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워했던 여자였지만 죽었다는 소식에는 안타까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위로받으러? 아니야. 사과하러 왔어. 김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영희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일어나세요. 볼성 사나우니까. 하지만 김태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리나가 죽어가면서 말했어. 자신 때문에 가족을 버린 남자는 결국 혼자가 된다고.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진짜 소중한 걸 잃었다는 것을. 영희 할머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태준아, 영희야, 나 정말 바보였어. 돈도 성공도 다른 여자도 다 의미 없었어. 김태준은 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뒤로 빼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알아.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진심만 알아줘. 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진심이라고요? 응. 이제야 깨달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너와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깨달은 게 30년이나 늦었잖아요. 그래, 민준아. 아빠가 정말 바보였어. 김태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내가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것도, 엄마를 혼자 지켜야 했던 것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김태준은 지은이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너한테도 미안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정말 미안해. 그래도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지은이의 말에 영희 할머니가 놀랐어요. 지은아, 엄마, 저는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뭐라고? 민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은아, 너 정신 나간 거야? 형, 우리가 계속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뭐가 달라져? 아빠도 이제 늙었고 우리도 나이 들었잖아. 지은이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용서라. 엄마 힘드시죠? 30년 동안 혼자 사시느라. 응. 이제 그만 혼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아. 영희야. 정말 달라졌어? 응, 완전히 달라졌어. 다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절대 안 해. 이제 너희들이 내 전부야. 영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간의 상처와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영희야. 김태준이 감격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대신 이번에 또 배신하면 정말 끝이야. 다시는 용서 안 해. 알았어. 약속할게. 민주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민주는 아버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리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고마워, 민준아. 김태준은 아들의 걱정스러운 사랑을 느꼈어요. 정말로 훌륭한 아들로 자란 것 같아서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태준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해피엔딩일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태준은 약속을 지켰어요. 러시아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준비를 도왔고 영희 할머니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봤어요. 오늘 손님이 많이 왔네. 김태준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장사가 잘 돼. 영희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70세 나이에 매일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김태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 못다 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다하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여전히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고마워, 민준아. 김태준은 아들의 배려에 감격했습니다. 차갑게 대하던 민준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3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랑 지은이가 어렸을 때도 이런 공원에서 놀았는데 김태준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기억나? 민준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울었던 거. 아, 그때. 영희 할머니도 웃으며 기억해냈습니다. 아빠가 업어주셨던 거 기억나요? 정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은이가 아쉬워했어요. 너는 너무 어렸으니까. 2살이었거든.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러시아에서의 성공한 삶을 버린 것. 전혀 안 해. 김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지. 하지만 러시아 아들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의 질문에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렉산드르랑 미하일이겠지? 네. 연락은 하고 있어. 일이나 장례식 이후로 가끔.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아이들은 괜찮을까? 일이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컸으니까. 김태준은 아들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한국 가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미안해. 그 아이들한테도. 당연하죠. 아버지는 그 아이들한테도 아버지니까. 지은이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우선이에요. 그 말에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이 더 지나면서 김태준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러시아 사업으로 번 돈의 일부로 식당을 확장했고 영희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주었어요. 이제 정말 편해졌네. 영희 할머니가 새로 단장된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 영희야. 당신도 고생했어.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간의 세월이 만든 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 생각이 있어요. 정말?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회사 동료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영희 할머니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식당으로 데려올게요. 김태주는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의 결혼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아빠가 못 해준 게 많은데 결혼식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 아버지, 그런 건 괜찮아요. 아니야.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 지은이도 연애를 시작했어요. 디자인 회사의 선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그래. 우리 지은이도. 영희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소식에 너무 기뻤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로? 아버지. 러시아에서 온 전화였어요. 알렉산드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태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 미하일이랑 저랑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러시아에는 이제 추억만 남았거든요. 김태준은 당황했어요. 러시아 아들들이 한국에 온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 뻔했거든요. 알렉산드르야, 그건. 아버지도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저희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김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러시아 아들들을 받아들이면 한국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전화였어? 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러시아 아들들이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해.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준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나는 거절할 거야. 정말이요? 응. 이제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러시아 아들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선택은 너희들이야. 영희 할머니와 민준, 지은이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는 연락을 유지하세요.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지은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역할은 계속해야죠. 다만 물리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사는 거고. 민준도 동의했어요. 김태준은 가족들의 이해에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아이들로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애들아.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주는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고 지은이도 약혼을 했어요. 김태준과 영희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김태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손자가 제일 예뻐. 김태준은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태준아, 행복해? 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의 노부부가 되어서야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물론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고, 러시아 아들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저희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지은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언제야?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이요. 좋아, 준비 많이 해야겠네. 김태준은 딸의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민준의 결혼식도 함께 했지만 지은이의 결혼식도 아버지로서 제대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김태준은 정말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도 성공도 젊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인의 밥상은 이제 정말로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들은 마침내 행복을 찾았어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3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거절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